안녕하십니까. 24의 부동산 입지 분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8억 이하 아파트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22년 2월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수도권 소재 8억 2천만 원 이하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단지 중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 15군데를 뽑아봤고요. 아래 설명란에 어떤 단지들을 뽑았는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단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도권 8억 이하 아파트 추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예당마을 우미린 제일풍경채 39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거환경, 직주근접, 학군 등 입지 분석에 필요한 요소는 모두 갖춘 진정한 저평가 단지다. 그래서 동탄의 공급 랠리가 끝난 뒤 분명히 볕들날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한 줄평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8억 2천에 39평 매물이죠. 39평 매물이 8억 2천에 나와 있고요. 24층이고 그리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풀 확장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쪽 앞쪽 그리고 뒤쪽 주방 쪽 그리고 이쪽 침실 쪽까지 지금 다 확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39평의 풀 확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대가 됩니다. 장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이 동탄 예당마을 우미린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일단 주거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15년차 준신축이고요. 39평에 지하 주차장도 여유 있고 상당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자연 환경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위성뷰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이 건폐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건폐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조경, 그렇죠? 쾌적한 조경과 또 쾌적한 주거 환경, 그죠? 사생활 간섭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쾌적한 단지 배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도 뛰어나고 자연 환경도 아주 뛰어나다. 보시면 옆에 바로 큰 재봉 공원도 있고 아래쪽에 반석산 공원이라든지 노작 공원 이런 공원들도 이용할 수 있죠. 오산천이라든지. 그래서 자연 환경, 주거 환경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또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죠. 그래서 여기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입구인데 지금 우미린 풍경채에서 거의 도보로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쪽에 기흥 캠퍼스도 있고 디지털시티 본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동탄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 가는 그 직행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학군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초품화입니다. 보시면 바로 안에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학업 성적도 상당히 좋죠. 비록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당 고등학교와 반성 고등학교 학업 성적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바로 앞에 또 예당 고등학교가 있죠. 중학교랑. 그래서 학군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진학률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생활환경의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데 보시면은 일단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마트 안에는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이 한림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남부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규모의 병원이 또 집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또 큰 메리트죠. 그래서 이마트, 스타벅스, 병원까지 품고 있고, 공원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제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제 호재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생활환경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동탄 1신도시 중심 상권이랑 조금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조금은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이제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 약간 애매한 거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앞쪽에 이런 이마트나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호재 측면에서 이제 수요 공급, 그죠? 화성시의 공급이 워낙 많아서요. 거의 앞으로 3년 동안 한 3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특히 동탄 2신도시가 지금 한창 개발 중이라, 동탄 2신도시 공급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재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상당히 풍부하고, 이쪽, 아이파크 쪽에, 현대몰이 들어오고,
유유지 있죠? 이쪽에는 한옥마을, 그리고 뭐 근린공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쪽에 트램역이 바로 여기 들어오고요. 여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램을 타고 동탄역으로 가서 동탄에서 GTX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동선 반송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공급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제 지역 평당가가 좀 낮고, 그리고 뭐 공급이 좀 많다, 그리고 뭐 그 실세권이 뭐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단점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완벽한 단지입니다. 건폐율 8% 이런 단지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전세가율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저평가 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탄의 공급 랠리가 끝난 뒤에 분명히 백들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양평 벽상 블루밍 24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목동과 인접한 안양천변의 훌륭한 입지와 더불어 재건축 시 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한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여 미래 가치가 높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8억 2천에 저층 매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나와 있고요. 24평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도식이다 보니까 24평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2개, 그리고 다소 조금 거기 쾌적한 구조는 아니에요. 투베이. 네, 하지만 그래도 24평이고 어쨌든 이 좋은 양평, 그죠? 양평의 좋은 입지에 또 24평의 매물을 8억대에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직주 근접. 네, 당연히 직주 근접 좋을 수밖에 없죠. 영등포기 때문에 평당가가 엄청 세죠. 직주 근접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재건축 사업성에서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직주 근접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입지가 너무 좋아요. 5호선, 이 블루밍 아파트죠.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양평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 양평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또 2호선, 5호선 환승역은 영등포구청역이잖아요. 그래서 5호선을 타고 뭐 여의도라든지 도심, 그리고 2호선을 타고 강남, 이렇게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바로 목동도 있고요. 그래서 목동 학원가 이용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입지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쥐벨리 또 출퇴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을 400%까지 법률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요. 그래서 용적률이 다소 높고 지분이 좀 낮습니다만 이제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뭐 용적률이 250%나 300%까지만 적용이 되는 지역이었다면 재건축은 하기 어려웠겠지만 400%까지 이제 법률상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도 33년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지분은 그 분담금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러면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이 복도식으로 좀 지어지게 됐고요. 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복도식에다가 이제 지하주차장도 없고, 네, 약간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경 같은 부분도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경 같은 부분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죠. 네, 중공업 지역이란 말은 용적률 400%까지 적용도 가능하지만 이제 공업지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고, 여기가 벽산 아파트죠.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도 종종 있지만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뭐 공장지대 또 막 그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라는 그런 생활환경적인 측면은 다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입지가 최우선이에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다른 모든 조건보다 일단 강남이면 비싸잖아요. 네, 그것처럼 입지가 가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등포구 입지, 여의도 목동 가깝고, 네, 근처 코스트코도 있죠. 이쪽 조금만 올라가면 코스트코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신도림 영등포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낙후된 또
이 주거 환경이 지금 개선 중이죠. 네, 양평 12, 13, 14구역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데 네, 이런 호재도 많고 또 수요 공급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양천. 네, 안양천을 또 빼먹을 뻔했네요. 또 안양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101, 102동 같은 경우에는 조망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래서 이쪽 중공업 지역에 이런 안 좋은 자연환경, 네, 다소 열악한 자연환경을 이 안양천으로 약간 메꿀 수 있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노원구월계동 미미삼 20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난천을 품은 트리플 역세권 대단지이자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 GTX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대형 호재까지 갖춘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8억 1천만 원의 탑층 입주가 나와 있고요. 입주 가능한 매물이죠. 네, 20평입니다. 이제 복도식이라 주거 그 구조가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재건축 사업성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직주 근접도 상당히 좋죠.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호재 또 호재하면 또 미미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단점으로는 주거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죠. 거의 9점에 가까운 이미 예안지를 통과했고 그리고 37년 차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용적률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175% 미만이면 저는 좋게 보는데 131%면 엄청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지분도 15평이 넘으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15.38평으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뭐 큰 문제 없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우수한 단지입니다. 재건축이 무조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언제 재건축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죠. 이제 예안진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통과해서 뭐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나고 이제 관리 처분 되고 철거하고 이주하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보시면은 네, 1호선 그리고 6호선 7호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가 미미삼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광운대역 GTX가 또 들어오잖아요. 광운대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겠죠.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 광화문 같은 경우는 1호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최소 환승을 통해 서울의 곳곳을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아울러 이제 호재가 상당히 장점이 있는 단지인데 일단 동북선, 네, 동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인데요. 월계역 버스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미무삼에서 이제 이 동북선이 또 선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왕십역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동북선도 충분히 호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GTX-C 그리고 동부간선 지하 그죠? 이 동부간선 도로를 지하하고 옆에 이 중랑천을 뭐 상부 공원화를 시키겠다. 그 옆에 있는 미미삼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트레이더스, 네, 트레이더스 이마트 둘 다 품고 있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 여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 미미삼의 지금 자연환경, 주거환경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기지가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량기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시멘트 사일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자연환경 측면에 있어서 유해시설 그죠? 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다 싹 다 개발하고 이제 신축 주상 복합이라든지 이런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재건축도 되고 여기가 다 신축으로 바뀌고 신축 대단지로 바뀌면서 여기까지 개발이 된다면 완전 천지개벽하는 거죠. 이쪽 광운대 역세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인 뉴타운까지 끼고 있죠. 네, 옆에 보시면 이 장인 뉴타운 이 낙후 지역 개발에 따른 이런 생활 인프라나 학군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처죠, 정말. 네, 재건축도 되고 직주 근접이 이미 좋고 호재도 갖추고 있고 최고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고 이 주거 환경이나 자연 환경도 재건축 그리고 이 차량기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도 앞으로 다 개선될 예정인 그래서
서울 내에서 이 정도의 가격에 이렇게 호재가 많은 최고의 투자처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중란천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고요. 동부간선이 지하화되면 완벽하게 지하화가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미미삼과의 연계성도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투자처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 호반마을 21단지 2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광교 신도시에 속해 있음에도 중흥 S클래스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인동선 개통으로 흥덕역 일대 저평가가 해소되길 기도한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21단지 7억 8천 1층 그리고 8억 5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호수뷰 매물은 아닌데요. 그래도 호수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일단 9년차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죠. 보시면은 3베이 네, 이렇게 세탁실도 따로 있고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주거 공간이고 25평입니다. 보시면 이 같은 광교 신도시 보시면 여기가 광교 신도시예요. 네, 이렇게 광교 호수 원천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흥 S클래스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다. 예, 보시면은 중흥 S클래스는 18억부터 시작하죠. 비록 이제 32평, 35평이긴 합니다만 18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저렴한 거죠? 지금 흥덕역 일대가 지금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장단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주거환경 신축이기 때문에 네, 지하주차장도 여유가 있고 여기도 상당히 건폐율이 낮아요. 동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자연환경 그죠? 광교 호수공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군 그죠? 학군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제 호수중학교가 바로 옆에 개교를 했어요. 그죠? 21단지에서 이렇게 매운초등학교 6교를 건너서 이렇게 자연환경 호수공원을 따라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통학하는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20년에 이제 호수중학교까지 개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군 상당히 괜찮고요. 이 학군도 광교 학군이다 보니까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호반마을 21단지 같은 경우도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좀 멀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없다 이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광화문역까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재 측면에서 이제 인동선이 또 뚫려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흥덕역이 이게 뚫리는데 호반마을에서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흥덕역은 인덕원역까지 일단 가고 인덕원역이 또 GTX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TX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고요. GTX 정차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서울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동선 상당히 좋은 노선이고요.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그쵸 이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도 버스를 타면 이 광교 중앙역까지 금방 가지만 네, 이렇게 환승하는 방법도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용인선이 지금 기흥역까지 뚫려 있잖아요. 에버라인. 근데 에버라인이 상당히 지금 노선이 의정부 경전철과 이 용인 에버라인은 이 대표적인 경전철 실패 사례예요. 네, 적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사업성을 조금이나마 살리고자 지금 용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광교 중앙역까지 추진을 해서 그 흥덕역을 중간에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흥역이나 광교 중앙역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동선도 인동선인데 용인 에버라인 연장이 상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네, 좋은 그런 호재라고 봐요. 광교 중앙역까지 한 번에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삼성 디지털 시티라든지 광교 테크노밸리, 융합타운, 경기 융합타운, 법조타운 이런 다양한 일자리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직주근도도 좋고 호수공원을 낀 자연도 좋고 복합체육센터도 바로 그 위쪽에 여기 건설이 되죠. 네, 여기 21단지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광교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이 광교 인프라 갤러리아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호수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
그죠? 이 더샵이라든지 뭐 아이파크만 해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흥덕역으로 넘어오면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지금 시세가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이파크, 더샵 엄청 비싼데 예, 비록 이제 이쪽이 공공임대가 이제 분양 전환이 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편견 어린 시선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또 요새 또 민간 브랜드에 대한 민간 그 브랜드 대단지에 대한 또 약간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LH나 이런 곳에서 고가에서 지은 단지가 조금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단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방화 5단지 20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74%의 저용적률로 준수한 재건축 사업성 그리고 마곡 김포공항이라는 대형 업무 지구를 품고 있어 꾸준한 수요가 기대된다. 한강변 입지는 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8억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13층 탑층이죠. 탑층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식이에요. 보시면은 20평 복도식 전형적인 복도식 20평의 구조고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그렇게 쾌적한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추후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화 5단지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직주 근접이 장점이죠. 뭐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5호선 괜찮은 노선이죠. 5호선 초역세권이다 라는 점에서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고 조금만 가면 이제 김포공항 9호선과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직주 근접 괜찮은 단지입니다. 서울 끝에 있는 것 치고는요.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 서울에서 요새 가장 핫한 지역이 또 마곡이잖아요. 그리고 김포공항도 상당히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 김포공항 직주 근접을 갖췄다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을 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구축, 네, 29년차 구축이고 이제 목도식이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이나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건축 사업성이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네, 방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위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용적률, 그죠? 174% 저용적률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고 실거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들어가신 분들 중에도 의견이 갈려요. 평균 대지 지분이 이제 9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옆에 임대단지 6단지가 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용적률 자체가 너무 낮고 지분은 낮습니다만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추진 의지가 강하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추진 의지입니다.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일단 사업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추진위가 설립되고 재건축이 안전진단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분담금은 많이 나올 걸 이제 감안해야겠죠. 대지 지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수를 늘린 지금 평수가 13평, 그죠? 13평, 16평, 20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최소한 18평, 뭐 24평, 뭐 28평으로 늘려야 할 텐데 분담금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방화동 자체가 학군이 막 좋은 학군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엄청 나쁜 학군은 아니죠. 그리고 생활환경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바로 앞에 방화역이 있기 때문에 방화역 상공원 그리고 한화로마트가 또 바로 앞에 있어서 편리한 편리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주거 노후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또 개화산, 그죠? 예, 바로 뒤에 이렇게 개화산이 있어서 자연환경 자체는 상당히 좋은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길이 좀 안 좋긴 한데 나중에 또 개선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강과 물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도 뭐 마곡,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고 이쪽에 또 루에스트, 원웨스트 엄청나게 큰 뭐 몇 조 원짜리 그런 사업, 뭐 강서구청이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김포공항에 복합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호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투자 가치가 를 꼽자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김포공항 주변에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는데
이게 사실 김포공항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도 높지만 주변에 이제 전부 다 논밭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신도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쪽 고촌이라든지 네, 이쪽 개화동 뭐 이쪽은 이미 계양과 부천 이미 테크노밸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죠. 3기 신도시로. 하지만 이쪽 사이 그죠? 오곡동이라든지 그래서 추가적인 공급 여지가 좀 있다는 점을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화산에 지금 둘러싸여 있고 마곡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단지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